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임성용입니다. 일단 회의에 앞서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들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능하시는 한 모든 마이크는 좀 꺼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마이크가 켜져 있으면, 저희 각자 다 혼선이 돼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비디오는 켜셔도 되는데, 마이크는 모두 꺼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 이따가 회의가 끝나고 여러 질의응답이 있을 건데 아마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여태까지 좀 주요하게 들어왔던 질문 사항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할 거예요. 근데 더 추가 질문 하실 게 있으면 먼저 채팅방에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동시에 질의를 해버리면 이것 또한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회의가 좀 그런 부분 단점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불수경 시가 통계 구축을 위한 QR코드 부착 사업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어려운 작업인데 조사원으로 저희 한 158명 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향후에 정말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든 다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조사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쭉 조사 이 자료들은 이미 배포된 상태에서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고 현장에서 조사를 어떻게 할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뭐 2050 탄소 중립으로 해서 냉매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좀 강화가 되면서 이쪽 불쏘기 온실가스 통계 구축 사업을 4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전반적인 유통 체계에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보다 한 번쯤은 시범 사업을 해서 향후에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냉매가 수입됐을 때부터 냉매 용기에 QR을 붙이고 그다음에 용기를 실제로 냉매 사용하시는 충전 단계에서의 사용 내역 그다음에 그 냉매가 실제로 사용했던 기기에 대해서 충전을 냉매 기기에 대해서 QR을 정보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일회용 용기도 냉매를 충전하고 난 후에 잔가스도 회수해보는 이런 시범 사업들을 이제 할 거고요. 향후에 이런 것들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선 또는 장점들이 나오면 향후에 냉매 제도 구매와 판매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좀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의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표가 의미하는 거는 연간 한 우리나라의 2019년 말 현재 왼쪽에 보시면 20RT 이상 기기 그리고 중간에 19년까지 설치되어 있는 5RT에서 20RT 미만의 기기 그 다음에 신규로 매년 설치되는 5RT에서 5RT 이상의 기기들을 좀 예상을 하면서 116만 대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의 2019년 말 현재 ORT라고 하는 또는 냉매 충전량이 5kg라고 하는 기기가 깔려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을 했고요. 예산을 통해서 반영된 예산을 해보니 한 이 중에 62만 대, 한 반 정도 되는 거죠. 채 반전이 안 되지만 62만 대 정도를 4년 동안 한번 붙여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매년 15만 대 정도의 부착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는 말씀드린 대로 110만 대 정도 중에 냉매 충전량이 5kg 이상이거나 일일 법정 냉동 능력이 5RT 이상인 기기에 대해서 QR코드를 붙이겠다면 AND가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부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간 15만 대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이 기간이 단축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업 세팅에서부터 QR 라벨을 제작하는 시간이 걸리면서 실제로는 붙이는 게 이제 9, 10, 11, 12,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 15만 대를 붙여야 되니까 이건 절대적 목표입니다. 15만 대는. 15만 대 이상은 절대 목표인데 4개월 동안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사원님들의 정말 그 좀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붙이기 위해서는 일단 조사원님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냉동공조 안전관리원도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그 사업 참여재단 혜택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조사원님들은 라벨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공하는 사업장 리스트를 참고로 해서 또한 자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업장의 리스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현장에 가서 라벨을 부착하고 조사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보고 누락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지 검수란 표현은 그렇습니다. 검토는 한 후에 이제 시스템에 등록하면 그게 이제 마무리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처계는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이 조사원님들은 지금 현재 오늘 회의에 참여 오신 158명 정도 되고요. 이분들에 대해 담당자, 저희들이 그 우편물에 동봉되어 있습니다만은 각 조사원님들별로 관리자들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예를 들어서 한 15분, 16분 정도의 관리자들이 책임을 맡고 있고 이분들이 향후에 조사원님들이 올라오는 데이터 또는 여러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연락처까지 제공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조사원 자격은 이와 같이 좀 냉매에 대한 좀 전문성을 필요해서 조금 이게 이제 보시면 냉매 회수 기술 인력의 인력 기준이지 않습니까? 기술 인력 기준인데 그 부분을 충족하시는 분들도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사원으로 활동하시다 보면 내가 이제 지금 158명 모두 이제 이런 충족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활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책도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전화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착해야 될 기기는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기본적으로는 충전량이 5kg 이상입니다. 당연히 1일 법정 냉동 5RT 이상이면 2 이상이겠죠. 뭐 냉매가 10kg 이상일 수도 있고 5kg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냉매 사용기 에어컨 쪽에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 분류하는 이 색깔칠한 부분이 저희가 부착할 대상의 기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이제 그 1대1로 들어가는 대형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5kg가 넘어가면 해당은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충전량이 약간 5kg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5kg인 게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제외는 했는데 만약에 이게 대형이다 그러면 대형으로 1대1로 돼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당연히 VRF, 그러니까 멀티 분량도 가능하고 VRF 시스템 에어컨 VRF 가능하고 칠러 이런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공조기 쪽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바일, 그러니까 자동차라든가 선박 이런 쪽은 제외되고 가정용 에어컨 이런 것들은 제외됩니다. 그다음에 냉장 냉동으로 가면 뭐 이런 것들은 빠질 것 같고요. 마트나 이런 쪽에 들어있는 CDU 쪽이 아마 충전량이 3에서 10kg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5kg 이상이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마트나 이런 쪽에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전량이 가장 기본이 되는 타겟인데 이와 같이 위에 말씀드렸던 시스템 에어컨이나 이와 컨덴싱 유닛 같은 경우는 기본 장비 충전량 플러스 배관까지 들어갑니다. 그 양까지 포함해서 5kg니까 조금 대형이다 뭐 하여튼 조금 소형이 아닌 것들은 냉장 냉동 쪽은 많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중앙 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뭐 이런 마트나 이런 쪽이 가능하고 창고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냉장 냉동에 쓰이는 대형 칠러 이쪽도 포함되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냉장 트럭이라든가 냉동 트럭은 제외되는 이런 부분만 좀 분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부착 대상은 뭐 익히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분류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쪽에서 보면 대형 1대1 그 다음에 이제 멀티 VRF 그 다음에 이제 그 냉각기 냉장 냉동으로 오면 CDU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냉매 충전용 산정입니다. 산정은 기본 장비 충전량 플러스 배관에 추가로 충전된 양을 플러스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내용들을 조사표에도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5kg가 들어가 있는 거에다가 추가로 4,000g이 들어가 4kg가 들어갔죠. 배관을 50kg 늘리면서 이와 같이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원님들이 기본적으로 가셔야 될 방문처 어떤 것들이 있을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희들도 그러한 리스트를 일단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장비들이 쓰이고 그 장비들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제 다중이용시라고 하는 부분들 이와 같이 학교, 물류 창고 이런 것들이 돼 있어서 116만 대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셨지만 자료 기본적인 그 리스트는 드릴 거예요. 특히 림스 이번에 이제 저희가 배포를 해드렸는데 20RT 이상의 림스에 등록된 기기의 정보들은 일단 조사원님들한테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해서 방문하시면 되고 나중에 저희가 2차에는 이러한 것들 학교라든가 이런 의료기관 뭐 산후조리원 뭐 전시장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일단 주소 리스트는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는 뽑아놨는데 거기에 대한 기기는 몇 대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갈 만한 장소들은 뽑아놔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드릴 거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부착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그 칠러라든가 칠러 같은 경우는 냉동기 재원의 명판 또는 일반 불량형 같은 경우는 실외기 쪽에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요. 모양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0바이 68mm로 해서 라벨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거를 붙이고 조사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시범으로 이제 그때 당시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해봤던 거고요.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요. 라벨 부착 절차는 한번 이거 보시면 되고 간단합니다. 일단은 현장에 방문을 저희가 이제 그 드린 자료를 보면 전화번호까지 나와 있고 거기 담당자까지 나와 있어서 먼저 전화를 드리고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안 드리고 하기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요 근래 이제 전화 오는 거 보니까 미리 방문 일정을 협의하고 가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 림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리스트에 있는 기관들에게 조사원들이 가서 QR을 붙이는 업무를 수행할 거다라고 이미 공문을 DM 발송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화 드리면 어느 정도 그분들은 인지하고 있으니 방문해서 드리면 되고요. 방문해서 사전 방문 일정 정하고 현장 방문해서 조사표 작성하고 이렇게 쭉쭉쭉 진행하면 되는데 이 조사표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수당은 저희들이 그 실적 베이스로 잡았습니다. 저희 공단원에서 잡으면서 20RT 이상 또는 20RT 미만을 기준해서 정보들에 대한 그 입력값들 차이를 둬서 10,000원, 8,000원, 그 다음에 1일 열대 기준으로 해서 20,000원 여비 이렇게 진행했고요. 예를 들어서 20RT 이상 80대, 5에서 20RT 미만 120대를 붙였을 경우에 산정했을 때 인건비, 비용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이와 같은 품목 리스트들은 쭉 전화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다른 그러니까 전장에 갔을 때 어떻게 조사표를 작성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또한 이미 배포가 됐기 때문에 한번 좀 읽어보셨을 거고요. 전체적 모양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드 값으로 넣어야 될 것들이 한 10서너 개, 사진 빼면 10서너 개 정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보내드린 사업장 리스트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건 림스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상호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있는 사진 윗부분 윗부분에 대한 정보들은 이미 이와 같이 엑셀에 이미 이메일로 저희들이 전달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건물 정보 있죠. 그 다음에 기기 정보가 나옵니다. 이제 기기 정보, 냉매 사용기기 번호부터 시작해서 완성검사 번호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걸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입력해야 될 부담은 좀 없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기 QR 번호 외의 것만 저 엑셀에서 불러와서 작성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건물에 대한 시설 정보입니다. 일단은 이 냉매 사용기기가 어느 건물에 설치되어 있냐. 우리가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는 결국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공장의 건물이든 아니면 뭐 빌딩에 설치되어 있는 빌딩이든 아니면 어린이집이든 이와 같이 건물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주소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그 건물의 임점에 있는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건물명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상호가 이제 전체적인 홈플러스다 이렇게 적으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적으셔야 되고 지금 현재는
이 조사표 제출할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가능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을 첨부를 같이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고요. 대표자 적고 건물명 되는데 이 건물명은 홈플러스 중에 금천점이다 또는 무슨 빌딩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적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기에 대한 관리자 또는 뭐 거기 책임자 이렇게 해서 사인을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연락처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건물, 그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기본 정보들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기기 정보죠. 이 기계가 어떠한 냉매를 쓰고 충전량이 얼마냐 이걸 적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저희들이 이미 엑셀로 보내드린 거기에는 이미 이 정보들이 들어있는 거 많아요. 물론 완성검사증 번호가 없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는 20RT 이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정보들은 엑셀에 다 들어있어요. 냉매 사용 기기 번호 들어있죠. 그 다음에 완성검사 번호 있죠. 제작사 있죠. 냉동 냉장 이런 구분은 보시면 냉방용이냐 5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산업공조이냐 산업냉각용이냐 냉동 냉장용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첫 번째 냉매 사용 기기 번호는 20RT 이상인 경우는 엑셀에 나와 있다 그랬어요. 그 번호 가져오면 돼요. 근데 림스에 등록되지 않은 20RT 미만 기간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없죠. 당연히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생략하시면 되고 완성검사 번호 마찬가지로 20RT 이상은 완성검사 번호가 있기 때문에 적으셔도 되고 20RT 미만은 원래는 3R, 저희가 이제 기본 대상이 5RT 이상의 기본 제품이지 않습니까? 규정상 3RT 이상의 냉동기는 제품 검사를 받게 돼 있고 거기에는 제품 검사 필증이 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품 검사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와 같이 제품 검사 번호가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와 같이 제품 검사 번호가 왼 좌측 상단에 보면 이와 냉동공조 안전권리를 검사하기 위해서 붙인 필증과 같은 제품 검사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적으시면 되는데 없는 것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으면 일단은 뭐 생략하실 수밖에 없죠.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 제작사는 LG3성 트레인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도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쭉쭉쭉 이와 같이 분류돼 있다라는 거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아마 이제 5RT에서 20RT 미만들을 주로 움직이시면 아마 시스템 에어컨이 가장 많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시스템 에어컨은 이제 냉난방용이 가장 많죠. 물론 이제 산업공조용도 있겠지만 냉난방용 보건공조가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압축기 종류입니다. 압축 방식은 결국 압축기 종류인데 여기서 하나 유의하실 게 6번에 저희가 이제 기타라고 5번에 이제 예를 들어 다 들어있죠. 왕복등 스크류, 터보, 스크류 있는데 하나가 빠졌죠. 로타리가 빠졌습니다. 로타리가 빠졌는데 5번을 선택하실 경우에 아시면 예를 들어 로타리다 그러면 5번하고 괄호 열고 로타리라고 적으시고요. 모르겠다 도대체 얘는 왕복동이지 뭐 이거 빼놓고는 아니다. 근데 뭔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기타라고 적으시면 돼요. 근데 로타리라고 대부분 뭐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나머지 이제 예를 들어서 알고 계신 것 제품 중에 로타리 압축기였으면 로타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냉매 종류는 명판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 아니시면 어떤 관련 서류라든가 이런 거 나와 제품의 구매 내역 이런 데 나와 있으니까 냉매 종류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구체적으로는 참고 일에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그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냉매 충전량인데요. 이거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에 기본적으로 봉입되어 있는 양 플러스 배관 추가량입니다. 배관이 40m면 몇 킬로 넣었다면 되는데 만약 배관 추가량을 알 수 없으면 생략하시고 제품 봉입량만 넣으시면 되는데 이 합계가 5kg 이상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착 대상으로 인정이 받습니다. 그리고 충전량 확인 방법은 뭐냐? 명판이 있는 경우에 명판을 적으시면 되고 명판이 도대체 훼손이 돼가지고 알 수가 없다. 그럴 경우는 제작사가 제공한 매뉴얼을 알았다. 또는 기타 유사 모델 아니면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뭐 구매 시방서 같은 이와 같이 구매와 관련된 제품의 사양 이런 걸 보고 알았다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최초 설치일은 뭐 이제 설치일, 그다음에 법정 냉동 능력인데 원래는 3RT 이상의 여기 검사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냉동기가 3RT 이상의 기기면
제품 검사를 받고 그 명판에 이 법정 냉동 능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뒤에 이제 저희가 쭉 마지막 페이지 8페이지 정도에 보시면 열량 단위로 좀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참고로 해서 환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참고를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은 한번 해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한테 다시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인제 QR 코드를 붙였으면 이 기기에 몇 번이 붙었다라고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001, 003 뭐 붙었는데 뭐 내가 1 번을 붙이고 3 번을 붙이든 10 번을 붙이든 100 번을 붙이든 순서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계에 기본적인 붙였다, 3 번을 붙였다라는 걸 하시는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중복을 적으시면 안 돼요. 2 장을 붙이시면 안 돼요, 한 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가 사업장 리스트를 줘서 A라는 조사원이 가서 붙였는데 이제 B 조사원도 그냥 거래처였던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자기 거 붙이고 자기도 올려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걸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으시고 그다음에 이 기기 그러니까 실외기가 어디 있느냐. 실외기의 그러니까 QR을 붙인 이 실외기가 어디 있느냐를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옥상이냐 뭐 지하실 1층이냐 기계실이냐 이런 것도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현장 사진을 붙여야 돼요. 3가지 종류인데 첫 번째는 냉매 충전이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한 명판 하나 붙이시고요. 그다음에 기기에 QR 붙어 있는 부분 이거는 QR 번호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진이 되어 있는데 어 일단 이제 제가 말씀드린 사진을 못 찍는 경우도 있죠. 하여튼 원칙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진을 찍으시고 특이사항, 특이사항에다가는 뭐 인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기계는 명판이 훼손돼서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유사 모델이라든가 제작사의 모델을 보고 산정을 했다. 또는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제품 구매 사양서를 토대로 산출을 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또 어디는 보안 시설상 촬영이 불가하여 구매 정보를 통해서 산출을 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조사 일시, 조사 원 이렇게 마무리해서 한 세트가 이렇게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사표가 다 작성이 되면 조사 관리자가 사인한 파일을 저희한테 팩스로 보내주시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질문 사항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다 질문을 받기는 힘들고요. 제가 있으면서 받았던 몇 가지 질의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 궁금증을 좀 푼 다음에 진행을 할게요. 첫 번째,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냐? 말씀드린 대로 158명의 조사원에게 조사 용품하고 20RT 이상인 림스 13,000대를 사업장별로 배분해서 조사원에게 서류를 보내드렸고요. 그 서류 플러스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 이메일에 대한 자료를 보시면 기기 정보까지 들어가 있어요. 연락처까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참 조사원증은 예전에 예를 들어 저희가 초창기에 조사원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에 보내면서 조사원증을 만들어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접수하시고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제작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말, 그러니까 중말, 말일 것 같아요. 늦어도 다음 주 말이나 그 다음 주 초까지 추석을 아마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추석 그 있는 주까지는 저희들이 158명에 대해 조사원증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분 약속드리니까 하시고요. 일단 그렇게까지 아시고요. 첫 번째 제품 명판이 지워진 경우 어떻게 하느냐. 뭐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20RT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지금 엑셀 정보 있는 정보를 활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20RT 미만인 경우에 예를 시스템 에어컨의 실외기가 밖에 나와 있어서 너무 오래돼서 태양의 빛 때문에 다 보이지도 않고 이런다. 이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관리자들이 가지고 있는 구매 정보를 좀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품 명판이 없다고 해서 기록을 안 하시면 안 돼. 기록을 안 하면 결국은 이게 고생하시고도 돈을 못 받아요. 일단은 기록을 하셔야 된다. 정보를. 그래서 기기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또는 그 기계 관리를 유지보수하시는 업체를 통해서라도 정보를 받아서 모델로라든가 이런 걸로 하셔야 되고요. 이제 20RT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기술검토서라든가 뭐 이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좀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적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그래서 협회에서 뭐 다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제조사별로 좀 브로셔, 그러니까 제품별 브로셔들을 좀 이렇게 찾아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좀 조사원님들이 모델로 충전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향후에 뭐 항우낭스키라든가 삼성, LG, 뭐 귀뚜라미, 신성 이런 주요 제품들은 그쪽 회사 가서 좀 카탈로그 같은 걸 다운받아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정보라도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추가 냉매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배분할 거냐. 예를 들어서 10대가 묶여 있는데 그 기본 충전량에다가 뭐 50kg가 더 들어갔다. 전체적으로 봤더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원래 이제 시스템 에어컨은 10대가 묶여 있으면 QR을 10개 붙이는 겁니다. 10개가 묶여서 하나로 움직이긴 하지만 기계가 다 제품 검사를 받았고 제품 검사 있기 때문에 한 대 한 대 붙이시는 거고요. 그 한 대 한 대 냉매 충전량은 추가 냉매량을 예를 들어서 50kg가 들어갔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10대로 나눠서 5kg라면 각각의 플러스해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기기 한 대의 충전량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말씀드린 대로 기계별로 단 그 기계가 5kg 이상이어야 돼요. 다 합쳐서 5kg 이상인 기계들을 해서 딱지를 라벨을 붙이면 됩니다. 제가 어제도 오늘도 서울시 뭐 그 소방서라든가 뭐 이런 데 가봤는데 소방서 같은 데는 기계 많아요. 그러니까 뭐 17회기가 20개, 30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기계별로 붙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정용은 포함되냐 안 되냐? 가정용은 포함 안 됩니다. 가정용 요즘 이제 가정용도 시스템 효과를 많이 내는데 5kg는 아니지만 5kg 이상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가정용은 제외되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붙이는 거는 상업용, 산업용입니다. 5kg 이상이 된 기계. 그 다음에 보안상 사진 촬영 불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이나 LG 이런 데 가면 사업장에 사진 촬영이 불가능하죠. 그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이사항에다 그렇게 적으시고요. 기본 기계 정보만 일단 적으시고 단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계에 대한 기본적인 뭐 가스공사의 기술 검토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구매에 관련된 좀 그런 서류라도 한 장 나중에라도 받아서 그 조사표에다가 첨부를 시켜주시면 그걸로 해서 증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첨부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셔요. 저희도 알죠. 그 사업 기기 소유자들이 대부분 안 주시려고 할 텐데 저희도 처음에는 없었다가 이제 나중에 추가된 항목이라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업장 정보를 기본적으로 그쪽은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밭대 기본적으로는 이 조사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번호는 적으셔야 돼요. 이 조사표에 사업자 번호는 적으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적으시는데 첨부는 가능하시는데 정말 안 해준다라 그러면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 없겠죠. 일단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데 그 조사원을 나는 이번에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은 택배 수령 물품을 다 저희한테 돌려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냥 착불로 보내시면 돼요. 저희들이 비용할 테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QR 정보, QR 리스트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보들을 다 돌려주셔서 저희들이 다른 분한테 배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배분을 했지 않습니까? 사업장이 님스라고 하는 물론 이제 특별한 리스트인데 특별한 리스트라는 게 뭐 아니고 이제 딱 정해진 리스트를 배분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어느 분은 내 거래처가 아닌데 가야 되고 그런 분이 많아요. 그리고 나는 원래 사는 데가 뭐 마포구지만 주로 영업장은 경기도 안양시다.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거주지 중심으로 이제 배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배포를 하면서 좀 좀 제한적인 정보들이 있었고 좀 테크닉적인 기술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그렇게 배분을 했으니까 그 점은 좀 양보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자기가 주로 거래처가 아닌데
다른 분이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조사원하고 한 번은 연락하셔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다른 지역에 자기의 거래처에 조사원이 좀 정보에 대해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한테 따로 연락하셔서 저희들이 정보를 드릴 테니까 그분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좀 간단한 질문 드리는데, 여러 가지 질의 사항에 대한 그동안 저희들이 답변했던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림스에 지금 보내드린 사업장 13,000개는 무조건 저희들이 끝내야 됩니다. 붙여야 됩니다. 조사원님들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거는 많이 붙이셔야 되고요. 반드시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2, 3차, 이제 2차, 3차에도 리스트를 드릴 건데, 사업장 방문 리스트를 드리고, 이제 그 QR코드도 이제 번호들 해서 다시 보내드릴 건데, 그때는 저희들이 기본 사업장 정보는 드려요. 근데 거기에 기기가 몇 대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나눠 드릴 건데, 그때는 자기가 영업하시는 대로 많이 돌아다니시면 돼요. 그 라벨을 가지고 붙이시면 되니까요. 그 사업장에 대한 기본 정보는 주지만 그 사업장의 기본 정보를 토대로 더 넓은 영역으로 활동하시면 되니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내드린 1차로 보내드린 라벨이 300장일 겁니다. 300장인데 자기가 받은 사업장 리스트는 100곳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200개가 남잖아요. 200개는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거래처든 어디든 그 지역에 있어서의, 왜냐하면 다른 기계들 20RT 미만의 기기들은 지금 누구도 정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붙이셔도 일단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질의도 왔네요. 보안상 보안용지 사용하는 사업장은 서류도 반출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사진 촬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려하셨는데, 글쎄요,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는데, 추후라도 예를 들어서 그 담당자가 그런 서류들을 보내주실 수 있어서 첨부를 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 한데, 예, 그렇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마치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를 키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채팅방을 활용해서 좀 올려주시죠. 채팅방은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질의는 채팅방 활용해 주세요 하면 아마 갔을 겁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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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은 나중에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그 QR코드를 만들어주고 이제 예전 QR 스캔해서 그거 바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서 한 1년 후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분이 이제 가서 사기꾼 취급받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한데요. 뭐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그 조사 원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서 좀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요. 2차 때는 QR코드 몇 장을 배분하실 예정인가요? 요거는 저희들이 아마 500장 정도, 미니멈 500장입니다. 미니멈 500장 정도로 할 것 같고요. 환경보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환경보고가 좀 일단 공부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중앙일간지에 한번 그 광고가 가능하면 중앙일간지나 이런 쪽에 지금 홍보할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냉매 기기 번호 및 완성도가 어디에 있나요? 냉매 기기 번호는 20RT 이상인 경우는 아까 보내드린 엑셀표에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엑셀표에 보면 20RT 13,000대에 대해서는 냉매 기기 번호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SE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도 있고, 완성검사 표가 아니고요. 완성검사 번호도 엑셀표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물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그 정보를 활용하면 되는데 20RT 미만인 경우는 이 두 개 적을 필요 없어요. 냉미 기기 번호와 완성검사표 적을 필요 없어요. 엑셀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메일로 보내드린 엑셀 보세요. 이메일로 보내드린 엑셀. 그 예전에 저희가 서류로 보내드린 거 말고 이메일로 보내드린 엑셀 자료는 있습니다.
음, 아, 한 곳에 갔더니 리스트가 많이, 이분은 이제, 아, 일단은, 제한은 없어요. 제한은 없고 필요하시면 리스트 더 QR 뭐 더 보내달라면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그건 저희들이 보내드리게. 단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1차로 보내드린 예를 들어서 림스 지금 보내드렸거든요.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하시면서 5km 상대 병원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몇 건 하시는 건 좋은데 반드시 림스에 등록되어 있는 건 하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QR코드가 다 쓰시 모자라시면 저희한테 전화 주세요. 저희들이 보내드릴게요. 그다음에 에어컨까지 붙이면 QR에서 부족하면 네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되고요. 요청하시면 되고요. 한 명의 조사원에 여러 명의 조사 관리자가 있어서 요거는 저희가 죄송합니다만은 한 명 이 조사원이 처음에 신청할 때 자기는 대전 뭐 논산 뭐 서산도 하겠다 이랬어요. 그럼 저희가 이 배분을 할 때, 리스트를 배분할 때 서산 쪽을 배분하고 이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관리자를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원들, 관리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 분으로 통합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휴대폰으로 뭐 처리할 수 있나? 휴대폰으로 지금 처리하기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서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향후에 2, 3년이 지나면 그 QR을 붙이고 휴대폰으로 스캔하고 그러면 이 조사표가 나와요. 그럼 조사표에서 입력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 시스템을 현재 구축 작업하고 있고 그 전까지는 이와 같이 수작업을 해서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지금 현재 배부돼 있는 림스의 작업은 가능하시면 추석 끝나고 아마 이제 다음 주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아마 한 달 내에는 좀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저희도 뭐 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니까 죄송하지만 조금 이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 올려주세요. 저희들이 같이 논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거래처가 수도권 전체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방문자 담당자 지역 관리 연락해야 하나요? 하지만 대부분 내부 거래도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거래처가 많다는 건가요? 본인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건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일단 조사를 하시고 QR코드 붙이시고 조사표를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관리자를 나눌게요. 관리자를 배분하면 되니까 하시고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림스에 저장되는 업체는 공문이나 안내 메일 같은 게 보내지나요? 림스에 저장되는 업체는 공문이나 안내 메일 같은 게 보내졌나요? 예, 이미 림스에 저장된 림스 이 업체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3만 한 5천 개 업체에 협조 공문은 다 보냈습니다. 협조 공문 보내서 그분들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제 좀 비호감적인 부분도 있어요. 거래처 우선 작업을 하는데 저도 전국이라 네 거래처 하시는 건 좋은데 일단 리스트 받으신 거는 좀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못 하실 거면 정말 자기가 여기는 도대체 리스트를 받긴 했는데 가본 적도 없고 알 수 없고 도저히 못하게 되면 저희한테 그거를 알려주시면서 다시 돌려주셔야 돼요. 그거는 그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QR로 다시 보내드릴 수 있어요. 수당에 관련된 입금 처리 방식은 월 단위로 정산할 겁니다. 월 단위로 정산해서 이제 20알티 이상 몇 대, 20알티 미만 몇 대, 그러니까 조사표 완료 기준으로 해서 조사표 완료 기준으로 해서 그 완료 건수로 해서 저희들이 월 단위로 정산하고 개인의 통장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기 거래처는 조사원 본인이 조사할 수 있도록 협회 조사대 해주니 좋다. 단 조사원이 그래요. 일단은 뭐 저도 알겠습니다. 근데 그 1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걸 다 알지 못해서 일단 신청한 지역 또는 거주 지역을 일단 배분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했는데 아까 질의응답 간단히 말씀 이 부분은 두 분이서 조사원님들께서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은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만약에 다른 예를 들어 지역에 자기가 어느 지역을 하고 싶은데
그쪽에 조사원 누가 발당돼 있냐. 그래서 전화를 드리면 전화번호로 드리면 두 분이서 협의해서 한 두세 분이 협의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전체를 하라고 왔네요. 원주가 거주지인데 강원도에 아마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강원도가 아마 신청이 없으셔서 아마 저희들이 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따로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2차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오늘 촬영한 거를 유튜브에 올려놓을 겁니다. 유튜브에 올려놓으시면 그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주는 한 대도 원주는 한 대도 없고 다른 데 다 있나 보다. 글쎄요. 이건 한번 줘야 될 것 같아요. 16만 대 정도가 목표량이라고 하셨는데 그 목표 사전에 충족 때문에 이제 마무리 하시나요? 아니면 더 이어 아유 일단은 마무리 해야죠. 내년에 해야죠. 내년에. 내년에 해야죠. 내년에 16만 대 해야 돼요. 올해 다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참고로 용기도 하고 있어요. 냉매 깡통도 10만 대 정도 지금 붙이고 있어요. 저희가 가능하면 11월 말까지 마치려고 해요. 서울 목표라 내년에 기존 계속 그렇죠. 조사원은 계속 유지하십니다. 조사원은 계속 활동하실 수 있고요. 내년에는 더 빨리 이제 진행이 되죠. QR코드 다 만들어졌죠. 조사원 다 했죠. 그러면 이제 그 내년 제가 생각해 내년부터는 그냥 본인들이 이제 뭐 거래처도 돌아다니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다 보면 누군가 붙여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없을 거고 그럴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하실 것 같고 업체 목표량이 10년 하죠. 서울에 올해 다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기간 연장되는 거. 요거는 올해 무조건 해야 됩니다. 2월이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는데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아마 올해 해야 됩니다. 업체 간 관계 개선 문제도 생각 업체 간 관계 개선이라는 게 방문해야 될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기존 조사원 재신청을 하나요? 아닙니다. 그대로 가십니다. 일단은 그대로 가실 것 같아요. 변동만 있으면 저희들이 있고요. 조사원은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8명인데 한 200명 정도 늘릴 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안 하신 분들도 몇 분을 계속 한두 분씩은 들어오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때는 더 많은 분들이 더 활동하실 거고 가능하시면 조사원을 참여하실 분들이 있으면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사원에게 업체가 임금 조사원으로 들리게 임금 비례 받아주실 거기까지 저희가 여력이 안 돼서 예 일단 조사원님들은 저희도 저는 지역이 같을 때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가도 인위 불평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지금은 이제 1차는 그렇게 해서 배분한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거예요. 배분을 하면 자기가 가는데 못 가는 것 같고 배분을 안 하면 조사원들이 중복되는 것 같고 그렇긴 해요. 근데 저희들이 나눌 수 있는 구간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광역단지, 서울시, 광 이런 시 같은 경우는 구 단위로 이제 배분을 하고 경기도라든가 다른 도 같은 경우는 군 단위로 배분을 하고 시 단위로 배분을 하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도 보면 세너 명이 있는 거죠. 한 시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세 명한테 이렇게 배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기술적으로 2차 때는 좀 더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더 주시면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인구비를 30명당 한 명을 하라고 하면 또 어느 구는 또 빠지고 어느 지역은 빠지고 막 그럴 것 같아서 원주 지역, 제주도 지역 문제가 아니라
일단 조사원 상위 문제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안 되고요.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조끼를 맞춰서 지급하겠습니다. 조사원들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 156명이면 15만 되면 나오죠. 1000대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 원주에서 특배 태백을 어떻게 커버하나요? 그러게요. 저희도 이게 참 걱정이네요. 그 혹시 주변에 그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조사원으로 같이 참여 좀 해주시죠. 좀 해서 좀 해주시면 제주도 서재웅님은 제가 따로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따로 한번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원주 강원도 거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조사원님들이 몇 분이 계신지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전화 드려서 가능하시면 다른 분들도 주변에 지인들을 좀 아셔서 좀 소개를 해주셔서 조사원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조문은 아니요. 협조문은 들고 가셔도 좋은데 이미 저희들이 발송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안 한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 거래처 중에 저희 공문이 파악이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공문을 가지고 가서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시면 돼요. 보여주시고 이런 게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여러 가지 개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요령을 말씀드리고요. 조사원님들도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상의해서 공단이나 환경부가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조끼는 내년에 반드시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조사원증이 없어 어쩔 줄 못하겠다. 음, 조사원증이 없으면 아, 아, 뭐 그렇다면 조금 다음 주까지라도 다음 주말까지라도 좀 기대를 해주시면 아니면 저희한테 저희 전화를 주시고요. 확인해 봐라. 이분이 조사 원인이 아닌지 이렇게라도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반드시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법으로 강제돼 있나요? 이게 질문이었죠. 항상 많죠. 법으로 강제돼 있지는 않습니다. 아, 법으로 강제돼 있지 않고요. 자발적으로 좀 조금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대신에 향후에 좀 이제 관리 이 냉매에 대한 제도들이 강화되니 좀 협조를 해주십사 이렇게 좀 유도를 해서 가능한 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끼는 일단 이번 오늘 아젠다는 아니고요. 조끼는 내년에 예산이 되면 디자인부터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이제 현장에 가시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어렵죠. 죄송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이게 뭐 법으로 강제돼 있거나 뭐 어떤 규정상을 하게 돼 있다 그러면 참 좋을 건데 그게 아니어서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저희도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같이 한번 해서 좀 15만 대 딱 마치고 저희 협회하고 같이 뭐 좋은 자리 한번 만들어서 같이 성과를 음,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도 이상도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냉매 관리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이렇게 진행됐겠고요. 그렇겠습니다. 어, 이게
음, 그 삼성전자 등 보안구역 출입 문제,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사전에 연락을 하시고 가는 거고, 사전에 그 담당자들하고 미리 연락해서 일정을 잡으시고 보안구역 사진 촬영이 안 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대체적인 그 방법들을 좀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그렇게 했죠. 사업자 등록증이 저희도 항상 어렵긴 한데, 에, 가능하면, 가능하면, 받고 정말 뭐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번호라도, 그 조사표에 있는 번호라도 먼저 작성하고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QR코드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사업체가 도저히 못하겠다는 패스해야 되나 그러는데 일단은 20알티 이상은 등록돼 있으니 QR코드는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림스에 등록돼 있는 기기는 근데 그 외의 기기는 자기는 뭐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굳이 뭐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뭐 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사인? 예, 예, 예. 사인해서 스캔해서 메일로 보내시면 가능합니다. 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완료가 돼서 제출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출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일률적으로 뭐 여러 사례들 모아서 뭐 이렇게 하십사 저렇게 하십사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건물관리업체 사진 사업자 등록증 건물관리업체 사업자 등록증 건물관리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제 사업자 그 건물이 아니 그 건물이나 또는 그 소유 기기의 사업자 소유 기기의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거거든 사실은. 아무리 사진 파일 때문에 타이핑으로 올린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수기로 작성한 후에 사진을 붙이고 팩스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한 장은 일단은 뭐 한 번은 수기로 사인을 하나 받아야 될긴 해요. 한 번은 사인은 받고 기계가 많을 경우에는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조사하고 난 후에 작성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 장만 받아서 사인을 하면 될 것 같긴 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방문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어, 일단은 사전에 먼저 그, 연락을 하고 아마 이러이러한 사항이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 오신 분도 있고요. 이제 일단은 사전에 연락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당일날 아마 어, 출입 신청이 불가능한 걸로 아는데 그래서 20RT 이상의 기기라든 특히 이제 대형 사업장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미리 연락하고 가시는 게 일정을 조율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기계실의 냉동기 선임된 담당자는 건물관리 업체일 텐데. 어,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부분인데요. 그건 사실은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 건물관리 업체 위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그 냉동기가 그 냉매 사용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증을 주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뭐 기록 조사표에다라도 번호는 일단 기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엑셀 양식 파일 건건이 팩스를 보내냐, 엑셀 양식으로 해서 보낼 거냐? 그러면 엑셀로 해서 보내시는데 사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장만. 예를 들어 일단 제 생각에는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한 장은 수기로 작성해서 사인을 받고요. 나머지는 엑셀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인만 안 받으면 문서 파일을 이메일 보낼 수 있는데 사인은 일단 받으셔서 한 장은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과 서명이 제일 곤란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사진은 뭐 그런 어려움이 아까 말씀하셨고, 서명도 그렇죠. 뭐 안 해주시려고 하시는 분 많을 건데 거래처는 지역 상관없이 조사 가능한가요? 현재는 지금 현재 1차로 나간 데이터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재 배부된 그분들이 하시는 게 거래처를 넘어가시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받은 리스트를 중심으로 활동하시고요. 만약에 자기네가 다른 쪽 하고 싶다 그러면 조사원들한테 조사원 정보를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이 부천인데 지방거래처일 경우에, 이거 참. 그러니까 지금 보내드린 자료는 일단 지금 사업장은 먼저 해주시고, 만약에 지금 부천에서 부천의 리스트를 받았으면 부천에 하시는데, 다음번에는 거래처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셔도 되니까요.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명의나 담당자는 확인. 예, 달라도 됩니다. 사업자 명의, 담당자는 확인.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관리자 사인은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업자는 누구고, 그 사업장을 사업자. 그 대표자하고 관리자, 예, 달라도 됩니다. 관리자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자하고 한번 관리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관리자 사인 받으시면 됩니다. 아, 조사 완료된 걸 언제 제출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한 한 한꺼번에 보내면 여기도 힘들고 거기도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리되는 대로 건건이 뭐 하루에 한 뭐 10건 했다 그러면 이틀 최소한 3, 4일에 거쳐서 한 번씩 보내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여기서 정리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보내주신 미리미리 확인해서 정산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입금을 해야 되니까 어,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요. 중간중간에 잘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촬영 안 되는 사업자 등록 말고 정문 사진 찍어 올려야 될까요? 정문 사진 뭐 지금 사진은 이제 기계 중심으로 돼 있는데 사업장보다는 정문보다는 그 기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는 서류를 담당자 관리자한테 한번 나중에 받아서 첨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충 좀 이제 시간이 1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오신 분이 몇 분이시냐면요. 70명 정도, 최고는 80명까지 오셨다가 나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조사원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향후에 정말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같이 같은 마음으로 같이 고생하면서 이 사업 올해 한번 깔끔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은 항상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문제 있으면 항상 말씀해 주시고요. 어,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QR코드 부족하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저희들이 전화하면 QR코드를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지내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